묻어요. 묻는다고요? 묻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묻혀져 있는 상태에서 와인을 발효시키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니까 지하에 항아리를 심어 놓고 오. 안녕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온전히 술만 생각하는 술 전문가 국내 최고! 주류문화 칼럼니스트 명우입니다. 이 기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인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건데 좀 역사, 와인과 역사를 좀 해볼게요. 네네네. 뻔하죠. 역사를 한다면은 도대체 와인은 어디서 왔나? 네. 어디서 왔어요? 우선 가장 오래된 와인은 어디서 된 거예요, 이게? 일단 유적지로 봤을 때는 원래 그 전에는 이란의 자그로스 산맥이라는 곳이었는데 이란이요? 이란이요. 네. 사막 지역이잖아요. 서막 지역이면 약간 공원지대이기도 하죠. 아, 네. 포도가 있겠구나. 네네. 오케이. 자그로스 산맥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오래된 유적지가 발견된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은 흑해 밑에 있는 오케이. 터키의 오른쪽 끝에 있는 코카서스 산맥 자락에 있는 예, 어디야? 바로 조지아란 나라입니다. 자, 우선 터키가 튀르키예. 네, 튀르키아. 쏘리. 조지아는 커피. 원래 구르지아라 그러죠. 조지아도 원래. 조지아에서 와인이 나왔다고요? 아, 예. 그러니까 최초로 와인 유적지로 보이는 그 와인 제조 한 터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탄소 연대기로 측정을 해보니 탄소 측정기로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기원은 6,000년 전.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8,000년? 8,000년 전. 와. 예, 나온 거죠. 뭔가 의식을 거행했던 약간 그런 곳과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의식이라면 약간 제사나 뭐 그런 거? 그쵸. 오, 그럼 이때도 와인을 약간은 우리나라처럼 제사 때 바치는 술? 막 이런. 옛날부터 당연히 그랬죠. 옛날부터. 예,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 조지아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김치랑 비슷하게 와인을 빚어요. 발효하는 건 똑같지 않아요?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에다가 넣는 거? 네, 오크통이 항아리. 아니고? 네. 항아리에 와인을 빚고요. 묻어요. 묻는다고요? 묻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묻혀져 있는 상태에서 와인을 발효시키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니까 지하에 항아리를 심어 놓고 오. 그 항아리 이름은 크베브리라고 하는데 배브리. 크베브리. 네, 그걸 심어 놓고 내가 땅 위에서 이 포도라든지 이런 걸 넣고 그 발효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찍어내고 막 네, 맞아요. 섞이라고. 맞아요. 그러면 이게 김치야 뭐 이렇게 크진 않으니까 우리 뭐 독이. 얘는 와인이면 엄청 크겠네요? 제가 한 4-5명 들어갈 것 같고 제가 들어가서 안에 청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 크구나. 네, 엄청 커요. 네, 엄청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고대스러운 방식으로 와인을 만들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만들고 있다라면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삶이에요, 하나에. 뭐 신기하다. 네. 땅에 묻어가지고 와인을 발효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 방식이죠. 그러니까 나무를 통해서 오크통에다가 보통 그 와인을 담아서 많이 만들잖아요. 특히 레드 와인 같은 그쵸, 경우에는. 근데 이 방식은 원래 오크통은요 서양의 방식이었어요. 서양의 방식 중에서도 맥주 방식이었어요. 게르만족이 그 맥주를 가지고 담아놓은 게 오크통이었고. 근데 이게 오크통이라는 게 진짜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동도 편하고. 그렇죠. 굴려도 깨지지도 잘 않고 그래서 동그랗게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 무게가 항아리로 만들면 와인 100리터면은 항아리가 100kg는 돼야 돼요. 아, 돌이니까. 예. 네. 그만큼 무거운데 오크통은 5분의 1밖에 안 돼요. 무게가. 예. 엄청 어렵고 나무라서.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위에가 이제 띠가 둘러져 있거든요. 철사띠가. 탕탕탕 치면은 얘가 쪼여져요 또. 그렇죠. 쪼여주면서 얘가 또 그 틈을 또 확 또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유리했고. 그래서 나중에 실은 이 와인의 성장에 있어서 이 성장을 도와준 것은 실은 오크통이었다. 오크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 세계 퍼질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럼 궁금한 게, 근데 오크통은 나무에다 심으니까 그 오크통을 만든 와인 같은 경우 나무에 심기니까 나무 맛이 좀 나잖아요. 그렇죠. 그 조지아는 좀 맛이 달라요? 조지아 와인은? 흙맛이 나죠. 맛 완전 다르겠네. 많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좀 더 뭐라고 할까 이 된장스러운 느낌이 살짝 있어요. 장맛이 약간 있어요. 오, 예. 복잡 미묘하겠다 맛이. 복잡 미묘해. 맞아요. 흙맛.
약간.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살아있기도 하고 또 이제 고대의 와인을 만드는 방법을 보면은 지금은 포도로만 만들잖아요. 얘네는 다양한 허브를 되게 많이 넣었어요.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와인 자체가 우리나라 말로 약간 약주 같은 개념. 포도에다가 딴 걸 좀 섞어서 네네네. 발효를 시켰다는 거죠? 나중에 그리스 와인도 설명드리겠지만 그리스 와인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로마 시대 또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데 이쪽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혈주의, 순수주의 뭐 이런 생각 안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았던 거죠. 예. 그러면 우선은 궁금한 게 조지아라는 나라를 잘 모르니까 제가 네, 네. 조지아라는 나라는 되게 역사가 오래된 나라인 거예요? 오래된 나라죠. 예, 구소련. 예, 구소련. 최근의 역사는 구소련. 약간 동유럽. 그렇죠. 동유럽인데 이게 지형적으로는 아시아인데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지만 거래는 또 유럽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재밌는 게 코카서스 인종이라고 하잖아요, 백인을. 예. 그러니까 이쪽 라인부터는 백인을 본 거예요. 조지아부터. 조지아 뭐 이쪽 아르메니아부터는 약간 백인 쪽으로 본 것 같아요. 예. 실은 뭐 그것도 코카서스 인종이라는 것도 뭐 18세기, 19세기에 나온 이제 분류법이긴 한데 어쨌든 이쪽은 백인 계열로 좀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실은 조지아 하면은 되게 유명한 인물이 조지아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누구예요? 예. 구소련과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스탈린? 맞아요. 진짜로? 스탈린이 조지아 출신이에요. 오, 대박. 예. 그래서 조지아 와인이 유명해진 계기 뭐냐면은 이 얄타 회담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뭐 일본의 패망 한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그때의 이 얄타 회담이 흑해에서 열렸는데 흑해 주변에 열렸는데 거기서 이 조지아 와인이 만찬주로 쓰였던 거예요. 스탈린. 자기 입맛에 맞으니까. 우리 동네다 이러면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좀 유명해집니다 또.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스탈린이 먹었을 정도면은 엄청난 인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조지아에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좋아졌는데. 실은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와인이 잘 발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양성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 생산을 중요시하잖아요 공산주의 국가. 그러니까 효율을 중요시하니까 맛과 향보다는 높은 도수에 그리고 빨리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창의적인 인정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노동의 가치로 좀 보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와인 산업이 많이 발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죠. 근데 조지아로서는 좀 억울하겠다.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지아에서 부르는 그 와인 용어가 그비노라고 하거든요. 그비노. 그에서 그를 빼면요. 비노 그러면은 이탈리아어로 와인이라는 뜻입니다. 비노가 와인이에요? 와인이에요. 프랑스어로 와인은 뱅. 배. 네. 신기하다. 독일어로는 바인. 네. 사실 발음들이 다 다른 거죠. 다 사투리인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됐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곳이 왜 와인이 좀 더 발달될 수 있었는가 이렇게 기록을 보면은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지아가 재빠르게 기독교 국가로 전환합니다. 재빠르게. 네.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음식, 그러니까 술이 바로 이 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인산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럼 조지아 와인이 발달했던 거겠네요? 많이 퍼졌던 뭐 그때 당시엔 그렇죠. 실은요, 이 지역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아나톨리아 지방 밑에 쪽이요, 다 와인으로 엄청나게 유명했던 동네예요. 네. 가나안 땅, 레바논 이쪽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했어요. 이집트가 이어가서 역사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 이후로 발달을 덜 했는가? 그러면은 일단은 이슬람 제국이 들어서고요. 거기가 이슬람 쪽이에요? 이슬람 쪽이 들어서죠. 이슬람 제국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는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튀르키예. 네, 튀르키예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그렇죠. 이 주 메인 종교였잖아요. 근데
나름 굉장히 관대한 편이었어요. 와인을 만드는 기독교를 믿는 거에 대해서 그 크게 간섭 안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부흥을 안 시켰던 거죠. 아, 부흥이 안 됐구나. 그렇죠. 예. 그 틈을 지금의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차지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와인이라는 산업과 와인의 문화를 넓힌 것은 로마예요. 로마가? 로마인데 로마가 한 제일 큰 일이 기독교를 전파한 일이죠. 하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독교 속의 메인 주류가 이 와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같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가 융성했던 곳은 기본적으로 다 와인이 와인이 융성이죠. 특히 카톨릭은. 카톨릭은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좀 많이 이탈리아, 프랑스, 쪽이. 스페인 이쪽이 더 와인이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조지아가 엄청 오래됐고 잠시만 궁금한 게 유네스코에 지금 지정은 됐어요? 2013년도에 가장 오래된 와인 양조법 그래서 양조법? 네 가장 오래됐다고 하기보다는 와인 양조법 2013년도에 등재가 됐고요. 땅에다 묻어서 하는 거? 네. 오. 항아리를 쓴 크베브리앙 그리고 2017년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유적지. 네. 그거 아까 얘기한 그 6,000년 기원전 6,000년? 네네네. 오. 네, 그 인정한 거죠. 그러면 지금 조지아가 독립을 했고 이 자기네들이 유네스코 등록됐고 했으면 이제 활발하게 좀 뭐 사업도 하고 할 것 같은데 학원은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오. 학원에 있고 우리나라에서 조지아 와인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약간 흙맛이 나는 그 독특한 베리의 향과 맛이 나는 그런 거 들어오기도 하고 프랑스 스타일로 정말 순수하게 포도 중심으로 만든 그런 것들도 있고 그 와인 전문점이나 뭐 주류 전문점 이런 데 가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조지아 와인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마트 같은 데도 있으려나? 마트는 잘 없을 거예요. 아 좀 다루기 힘들겠구나. 네, 좀 전문 다루기 힘들기보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는 않으니까. 가격은 얼마 정도 그게 비싸요? 비싸지 않아요? 뭐 제가 그때 먹었던 건 4만 원, 5만 원 뭐 이 정도 그 했던 것 정도? 같아요. 네. 또 이게 조지아 와인은 그냥 와인이라고 생각하면 좀 맛이 다를 수 있겠어요. 이게 허브 섞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오, 신기하네 맛이. 네. 오, 오케이. 오늘은 최초의 와인 어디서 왔나? 네, 일단 뭐 현재까지는 조지아다. 뭐 이렇게 조지아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퍼뜨린 건 로마다. 퍼트린 로마인데 로마로 가는 길이 되게 험난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바로 조지아에서 바로 가지 않고요. 돌고 돌아 있죠. 로마로 가죠. 왜냐하면 6,000년의 세월이 간격이 있잖아요. 엄청 로마가 실질적으로 카이사르가 저 갈리아 지방 정복했을 때가 뭐 BC 뭐 60년, 70년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60년, 70년, 40년 나지 않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뭐 이 간격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조지아가 원조는 맞는데 너무 일찍 만들었네요. 그렇죠. 예. 뭐 우리나라 역사 따지면 당군 할아버지 같은. 그러니까 그때 만들다 보니까 중간에 텀이 길어서 이게 더 조지아 와인이 주류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국가가 힘이 강해야 돼요. 아니, 그렇긴 하죠. 예, 국가가 힘이 강해야 돼요. 예. 오케이. 그러면 오늘 것도 한번 정리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우선 최초의 와인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교수님 결론. 우리나라도 김장떡에 와인을 담그면 유네스코 등재가 될 수 있으려나? 하여튼 다양하게 한번 즐겨보시고 그리고 그 프랑스나 이탈리아 와인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 여러 측면에서 와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김장떡에 한번 와인을 넣어보면 맛이 달라지려나? 포도주? 그 참고로 김치를 담갔던 독에 와인을 담그면 김치 맛이 납니다. 아 그건 좀 이상하다. 아니 뭐 어우 야 김치독에 그럼 소주를 담그면 이상하나요? 담궈도 되는데 별반 차이 없을 맛은 거예요. 없겠네요. 자 이번에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서비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